네르시온 사막꽃 3-3. 겐담이 밖으로 나갔을 때 누구보다 먼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이스카는 발에 걸린 사내가 중심을 잃는 순간 반대편에서 다른 사내가 덤벼들자 옆에 있던 이의 옷을 잡아 뒤로 당기면서 사내가 이스카 쪽으로 넘어질 때 그의 몸통에 가느다란 침이 몇 개나 꽂혔습니다. 이스카는 침을 맞고 옆으로 넘어가려는 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을 빼들어 재차 공격하는 이에게 날려 사내의 목과 이마 가운데로 침이 꽂혔습니다. 이스카는 메사추의 살수들이 어디에 무기를 넣어두고 다니는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살갱이입니다. 추천 두 번째, 네르시온님의 사막꽃은 시대물이며 사막의 주인과 기사와의 2달간 스토리입니다. 대륙에서 온 이들과 메사추가 엘크 제국령에서 거래를 한다는 정보를 얻고 직접 그 현장을 포착하고 한 번에 잡아들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겐담은 엘크 제국으로 상단에 껴서 들어왔습니다. 말로는 조사라고 하지만 보내버린 사내가 그리워 무모하게도 그 뒤를 졸졸 따라갔다며 알라나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스카는 집에서 미묘한 진동이 느껴져 말을 타고 성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 앞에 모여있는 병사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8구역에 도착하자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혹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경비대장과 이스카가 앞장을 서자 병사들도 뒤를 따라 수색하려 토사를 넘어선 순간 위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메사추에게 사주를 받고 운반하던 복약이 든 통이 갑자기 불이 붙어서 폭발을 일으켰고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8구역이라 불리는 상인들의 거점으로 폭발이 있는 곳으로 겐담이 도착해보니 쓰러진 사내들이 몇이나 있었고 소년에게 쓰러진 사내들을 묶어서 움직일 수 없도록 하고 죽은 사람들은 구석으로 모아두도록 지시합니다. 겐담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혼자 가겠다며 나무 아래로 몸을 날렸습니다. 이스카는 잠시 잃었던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화살은 정확히 얼굴 옆 땅에 꽂혔고 그 순간 이스카는 튕겨 오르듯이 일어나 나뭇가지를 잡고 경사가 심한 곳을 기어 올라가 다시 활을 장전하는 사이에 사내의 손목이 잡혀 땅바닥에 꽂혔습니다.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이스카 뒤에서 겐담이 끌어안았습니다. 이스카는 그의 이름을 부르고 바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차근차근 기억을 더듬다가 이윽고 도달한 건 어떤 사내의 얼굴이 떠오르더니 그 순간 이스카는 눈이 떠졌습니다. 이스카와 겐담은 재회를 하게 되고 칼칼하게 울리는 그의 음성에 이스카는 재차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겐담도 마음이 처음 이스카를 봤을 때와 느낌이 달라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스카는 매일 꿈에 겐담이 나타난다고 꿈을 꾸지 않아도 겐담의 얼굴이 떠오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겐담은 이스카에게 키스를 하고 이스카 또한 그의 목에 팔을 둘렀습니다. 밖에서 내려와 보라고 겐담을 부르는 소리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겐담은 의자에 묶여있는 이들과 얘기를 하는 순간 옆으로 뭔가가 빠르게 접근하자 겐담이 사내의 옆구리에 단검을 찔러 넣자 한 문큼의 피를 토해내는 자객을 확인한 겐담은 그대로 목을 그어버렸습니다. 겐담이 밖으로 나갔을 때 누구보다 먼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이스카는 발에 걸린 사내가 중심을 잃는 순간 반대편에서 다른 사내가 덤벼들자 옆에 있던 이의 옷을 잡아 뒤로 당기면서 사내가 이스카 쪽으로 넘어질 때 그의 몸통에 가느다란 침이 몇 개나 꽂혔습니다. 이스카는 침을 맞고 옆으로 넘어가려는 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을 빼들어 재차 공격하는 이에게 날려 사내의 목과 이마 가운데로 침이 꽂혔습니다. 이스카는 메사추의 살수들이 어디에 무기를 넣어두고 다니는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카는 자신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며 이것이 자신의 모습이라며 말하였습니다. 겐담은 위험한 일을 하다가 다칠까봐 염려될 뿐이지 내가 보고 있는 이스카가 중요하다고 걱정할 뿐이었습니다. 메사추에서는 사막에 있는 석탄을 사용해서 대량의 폭탄을 만들어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폭약 겉면에 사막의 표시를 새겨서 제국과 사막이 분쟁이 일어나도록 하려고 했으나 겐담이 이러한 계획을 눈치채고 거래하는 성단에 잘 훈련받은 이들 몇 명과 8구역이라고 불리는 상인들의 거점으로 들어왔습니다. 메사추에서는 만약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 왕이 키우는 살수 20여 명을 보냈지만 겐담과 이스카가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겐담이 다가와 거친 키스를 했습니다. 멀리서 동이 트고 있지만 여전히 비는 내리고 있을 때 겐담이 어릴 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알라나를 여자로 키워야 한다며 알라나를 어릴 때부터 겐담의 형님이었지만 여자로 키워졌다고 얘기해주자
이스카는 충격으로 굳어버렸습니다. 황제, 가류, 이스카, 겐담 넷이 황실에서 만납니다. 이스카는 겐담을 사막에서 온 상인이라고 황제에게 소개합니다. 겐담이 황제에게 상황 설명을 합니다. 메사추에서 사막 표식이 찍힌 상자로 문제를 일으켜 서로 싸우게 하려고 했다며 8구역을 나가려는 폭약을 다 터뜨리고 공격하는 이들을 죽이고 메사추 왕은 일이 실패했을 때를 예상해서 살수도 풀어두었지만 모두 죽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황제는 사막의 주인이 겐담인 것은 모르고 유쾌하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브는 이스카가 유일하게 친구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에 이스카는 황제가 죽였다는 것을 눈치채고 이제까지 자신과 친했던 사람들은 모두 사고나 자살을 선택하는 게 우연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됩니다. 황제는 어디서 추궁을 당해본 적이 없는데 이스카가 따지고 들어오니 화가 났습니다. 오늘 저녁 성대한 연회를 열어주겠다며 동생과 사막인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스카는 겐담은 데리고 가지 않고 가루만 데리고 갔다가 일찍 빠져나오려 했지만 잠깐 황제와 얘기를 나눈 사이에 가류가 없어진 것을 알고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스카는 가류를 겁간하려 했던 사내들을 목을 조르고 창밖으로 던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이 공작의 혈육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황제가 이스카를 아껴왔던 게 아니라 미웠기 때문에 죽기를 바라고 암살자로 보내왔던 걸 알게 되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죽인 것도 황제 벨제크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옥으로 황제가 찾아오자 검은강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사막의 주인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겐담은 이스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사막에서 살기를 원하는 하인들과 가류를 사막으로 먼저 보내고 이스카를 데려올 계획을 세웁니다. 겐담은 이스카 집으로 황제를 불러냅니다. 이스카만 데리고 와라. 사막의 주인. 겐담은 사막으로 이스카와 무사히 돌아가게 해준다면 검은강의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사막의 기밀과도 같은 검은강의 위치를 사막의 최대의 약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을 말해줄 테니 이스카를 사막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검은강의 위치는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사막의 도성, 그리고 또 하나는 제국의 수도. 겐담은 극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도성 작업은 이미 마무리 단계이며 검은강을 피해서 성을 옮길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제국은 주변 나라들과 위치상 옮길 수가 없습니다. 겐담과 이스카는 자신만이 아닌 가류도 함께 사막으로 돌아갑니다. 이상 설경이었습니다.